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급기야 뉴탐사 광신도가 내가 잘못했다면서 변희재와 같이 다니더니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변희재 씨와는 2022년 5월이군요. 5월부터 강동서라는 방송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6월에 목사고시 준비하러 지방에 내려갔다 올라온 이후 7월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좌우 중도 연합 집회로서 이렇게 윤석열 타도 집회에 나섰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다시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제가 함께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변희재 고문하고는 같이 활동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말이죠. 뉴탐사 광신도면서 김용민이가 변희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변희재 씨는 누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활동하고 있나요? 광신도님, 변희재 씨가 누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장시호 녹취록건과 관련해서 누구와 연대하고 있습니까? 광신도님, 뉴탐사를 지지하신다면서 뉴탐사는 안 보시는 모양인가 봐. 변희재와 함께 뉴탐사가 부각되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타도라도 변희재 최대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변희재와의 연대는 실책이었다. 그럼 이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나무당의 손혜원 전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꼽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정당에서 후보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하셨나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분들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왜 변희재하고 손잡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나를 싫어해가지고 비난하는 거 이해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열심히 비판하고 평판하는데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변희재 씨와의 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가 사람 잘못 봤다. 김용민이가 항상 사람 잘못 보는데 이번에도 또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말 그거는 너무 그래도 제가 변희재 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친 그 취지를 너무 모르시고 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변희재 씨하고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거의 동시 비슷한 날에 이제 변희재 고문하고 이동영 대표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충돌을 했는데 그 명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변희재 고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연동형이 우리가 지금 함께 뜻 모아서 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퇴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물론 이제 총선에서 그래도 저쪽 당이 많이 져야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타도에 힘이 실리는 건 맞는데 근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왜 연동형 아니면은 안 되고 연동형 아닌 사람들과는 연대할 수 없다. 그걸 넘어서서 이동영 사장이 그 당시에 병립형을 주장했잖아요.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비난은 내가 그래도 좀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정치인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 양반이 보수 성향이라는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바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은 정치인에 대한 평판은 자유로워야죠. 그런데 우리 함께 연대해야 될 대상인 이동영 사장을 이렇게 아주 거칠고 살벌하게 비난하는 걸 보고는 이건 좀 문제인데 싶었는데 변희재 고문이 저한테 연동형 주장 안 하면은 제 김용민 TV 못 나오겠다라는 얘기. 비슷한 때에 이동영 사장도 저한테 변희재 씨가 이렇게 아구잡이로 비난하고 흔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김용민 TV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변고문을 사실은 좀 이제 당분간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동영 사장을 이렇게 좀 나오시게끔 했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며칠 뒤에 제가 그 변희재 고문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제 제목을 까먹었는데 거기 한번 하루 게스트 나갔는데 그걸 두고 이동영 사장이 많이 불편하셨나 봐. 이게 막 고정으로 들어간 줄로 아셨던 것 같은데 고정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고정을 확정한 건 아니었던 터였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결국 저도 이제 이동영 TV도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변희재 고문이 그래도 우리가 무슨 총선을 위해서 연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아웃을 위해서 연대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뭐랄까 좀 차이를 두지 말고 연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2월 이후로는 제가 변희재 고문과는 같이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변 고문을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아직은 연대할 여지는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타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대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거의 패배주의에 짓눌려 있었잖아요. 이런 국면이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거에서 겨우 0.73%포인트 차로 졌단 말이에요. 0.73%포인트만 더 얻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는 우리가 똘똘 뭉쳤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쳤는데 저쪽도 똘똘 뭉쳤던 거 아닙니까? 많은 프로테이지에 이재명을 찍지 않은 표들을 모았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거의 무승부로 끝난 대선이었잖아요.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했고 저희의 예측은 정확했고 그래서 조기에 대선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응징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열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의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있었던 물론 변희재 고문이 윤석열을 찍은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윤석열 타도의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의 입지를 축소시켜가지고 그가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끔 여론 지형을 만들어보자. 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연대의 손을 함께 잡게 된 것입니다. 변희재 고문과. 예, 이게 잘못됐나요? 그런 다음 윤석열을 내쫓은 다음에 서로 갈 길 가자고 했어요. 아니 변 고문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리 없고 제가 또 그렇다고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밀 리도 없고 그렇지만 윤석열 타도까지는 한 길로 가자. 이거 하면 안 될 일입니까? 아니 여기서 변 씨의 그 무슨 시국관 역사의식이 무슨 상관이 있죠? 저 양반 저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특히 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지적하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폭식 투쟁 문제라든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도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큰 적을 두고 큰 악을 두고 그냥 얼굴도 마주하지 말고 대화도 섞지 말고 그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변인 고문이 저는 사실은 총선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연동형 문제도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갈 문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소나무당 2번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의 그 운동의 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변 고문이 제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유탐사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이에요.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나름의 어떤 윤석열 퇴진시키는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2년 5월, 6월, 7월에 김용민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대안적인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낮에 서울역 광장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을 그 시기. 저의 선택은 옳았다고 봅니다. 글쎄요. 얼마나 이게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투쟁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윤석열 타도를 위한 공감대가 일부분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들을 열면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윤석열 타도 집회 많이 나가시면요. 힘은 들어도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내 안에 역사의식이 막 샘솟고요. 정의감이 막 발동하고요. 두려움을 잊게 된다고요. 그런 일들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를 하면서 주로 주말에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이 제일 제가 한 약속 잡지 않고 어디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하는 때인데 그러나 이런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것도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나섰습니다. 일요일에는요. 예배 마치자마자 택시 타고 서울역에 가서 포항까지 가는 KTX 타고 포항에서 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윤석열 타도 부르짖었습니다. 작년 8.15 때는 광주 갔다가 탐사 신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아주 봉변을 당했죠. 제가 봉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왜 유탐사를 비판하냐고 그러는 분들 보면서 무지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적극적으로 두진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유탐사 강진구 일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까? 경영권 탈취 문제 또 여성 시민 기자에 대한 불륜, 낙태 이 문제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강진구를 씹냐고 이러고 있어요. 김용민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당신 팬인데 왜 그러느냐고.
내 팬인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거의 반년 동안 그 송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구독자 수 빠지는 거, 뭐 시청자 수 빠지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설득을 했는데 그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내 팬이야? 과거에 나를 지지했다고? 지지하지 마 앞으로. 열심히 당신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 자들이 무슨 내 팬을 자처해? 아, 참 쇠기의 그 경일기 이런 거죠.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본다고. 내가 예를 들면 강진구 씨 이제 구속시켜가지고 감옥 보낸다? 그럼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막 협박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일 수가 있습니까? 자, 뉴탐사를 씹으려고 한 건 아니고 변희재 씨와의 관계를 갖고 자꾸 얘기합니다. 뉴탐사 신도분들 그 지금 변희재 씨가 뉴탐사하고 일하고 해요. 지금 뉴탐사하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왜 당신은 변희재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까?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변희재 씨는 뉴탐사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당신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신 차려요 인간들아. 자, 여러분 윤석열 타도라면은 저는 사실은 뭐 누구라도 다 손잡고 함께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윤석열 타도되면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가는 거야.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뭐 때론 그래서 그 이후에 얼굴 붉히면서 싸울 수 있겠지. 그러나 윤석열 아웃을 할 수 있다면은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한동안은 손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변희재 씨가 말이죠. 그 시호 씨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작년에 저하고 같이 방송할 때는 장시호하고 김영철 검사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김영철하고 한동훈, 윤석열이 특검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아마 장시호하고 김영철을 너무 강조하면은 사실은 장시호의 태블릿 PC 관련한 증언 거짓말이라고 변희재 고문은 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김영철하고 짝짝꿍한 거지 실은 한동훈, 윤석열은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이 주범이지 김영철이 주범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김영철 씨가 뭐 이렇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녹취록 문제는 또 딴 문제죠. 이 태블릿 PC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호가 태블릿 PC가 아니라 이 녹취록에서 뭐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걸 입증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뉴탐사는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사이에 무슨 불륜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론 취재도 하지 않고 그거는 앞으로 수사나 민사재판 과정에서 비비비가 가려지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청담동 술자리 당시 보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건은 KBS 뉴스 전혁수 기자나 뉴스버스 기사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륜 이 화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뉴탐사 보도가 길을 잃었어요.